자, 매주 수요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또 논란인 사건들 두 전문가와 함께 파헤칩니다. 사건의 지배자들 추적 20분,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비장한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속보가 들어왔네요. 국정원에서 김정은 딸로 수정됐던 사람이 있다라는 그 외신 보도 관련해서 가능성이 적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약 사건인데 돈 스파이크 씨. 일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요. 돈 스파이크 씨가 작곡가 겸 사업가 겸 또 방송인으로 아주 종횡무진하면서 최근에는 또 결혼도 해서 아주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스파이크 씨가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가서 이제 나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꽤 많은 답을 했습니다. 요 답변 한번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실로폰 어떤 경로로 구하신 겁니까?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인정합니다. 여러 호텔에서 투약하셨다고 하는데 수사 피하려는 의도였나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의 상실로 인해서 대하게 받겠습니다. 마약은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왜 하신 건가요? 그런 경위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세요. 최근에 마약을 했고 인정한다고 하고 혐의를 어떻게 적발된 거죠? 돈 스파이크 씨가. 자, 마약을 이제 이렇게 잡는 경우가 거의 한 2가지 정도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간혹은 현장에서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함정 수사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대다수 많은 수가 다른 어떤 마약 투약자가 같이 마약을 투약했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이게 좀 했을 때 형에 반영을 해줍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봐가지고 이 건도 다른 피해자, 마약 사건의 피해자가 나랑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돈 스파이크 씨가 마약을 이제 투약한 걸로 파악을 하고 영장을 발부받고 있던 상황이고 그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이제 가니까 호텔에 당시 돈 스파이크 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체포를 하고 체포할 때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현행범 체포할 때 아니면 긴급 체포할 때 압수수색 영장 체포 기능 그 과정에서 갖고 있는 마약인데 상당히 많은 마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1000명분의 마약을 그러니까요. 300g 정도 마약을 30g. 30g 죄송합니다. 0.04이 한 명이니까 30g 정도의 마약을 갖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해 가지고 같이 지금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한 번 할 때 팀장님 0.03 정도 투약한다고 하던데 30g이면은 정말 많은 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마약, 필로폰 같은 경우에 0.03g이 어느 정도냐면 혹시 쌀 밥 먹죠? 쌀 있죠? 조그마한 쌀, 그게 1회 투약분. 쌀 그 한 톨이요? 조그마한 0.03g. 그게 1000개란 얘기예요. 그럼 1000회분인데 그런데 이제 투약자들이 그 필로폰을 살 때 한 번 맞는데 얼마 받냐면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1000명분이면 얼마입니까? 1억이나 1억 5천만 원어치를 돈 스파이크 그 스페인 말로는 귀족이래요. 근데 귀족이 그분이 1000명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이 투약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도 있고 유통업자가 아니면 그렇게 갖고 있지 않다. 안 그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0명분을 왜 갖고 있었겠냐. 그거를 어떻게 담았냐. 이거를 공급책이거나 중간 판매책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수사 예전에 해보셨을 때 비춰보면은 공급책은 특성이 있습니까?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그러면은 이 안면이 많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중간에서 공급책한테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못하고 주로 유흥업소라든지 조금 이렇게 약간 폭력 조직에 있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필로폰을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받습니까? 만약에 필로폰을 내가 이만큼 이 정도면 한 30g 돼요. 내가 김영카한테 줬어요. 그러면 김크가 받았어. 누구한테 팔 거예요?
그것도 쓸만한 사람한테 팔아요. 누구한테? 우리 박 변호사한테? 못 파는 거예요. 네. 금방 걸리지. 그러니까 네. 중간 공급책이나 판매책은 그 루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나 못해. 그러니까 네. 유용업자라든지 그 살만한 사람 알아야 되지. 네. 박 변호사님을 내가 구해가지고 50g 준다 하더라도 네. 이거 본인이 투약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버릴 거죠? 그렇죠. 뭐 마약을 하지 않고요. 실제로 이렇게 1회분, 2회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많아봤자 몇 회 정도지 이렇게 뭐 1000회분 정도, 1000사람분에 보유한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김의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판매상 아니면 상선 뭐 이런 될 수 있는데 유명인 이렇게 하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말한 것처럼 판매할 때가 지금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고 본인 말이 맞다면 최근에 했다면 더더욱이나 1000명분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또 알만한 유명인인데. 그렇다면 또 일각에서는 호텔에서 이제 단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 거 아니냐. 뭐 이건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 그럴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저렇게 30g 정도 들어온 거면 이거 뭐 해외에서 밀반입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금 양을 국내에서 필리폰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적고 실제적으로는 동남아에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미얀마, 네. 태국, 라오스에서 많이 수입이 되기도 하고 예. 뭐 말레이시아, 중국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돈 스파이크 씨를 체포할 때 경찰들이 뭘 했냐면 네. 간이 시약 검사를 했어요. 예, 예. 요거 지금 잡아주시겠습니까? 혹시? 화면 좀 네. 잡아주세요. 여기 이제 그 아퀴사인 시약이라고 해가지고 MET라고 돼 있죠. 메스 암페타민 네네. 약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빨대가 있어요. 소변을 받습니다. 소변 받고 이 빨대로 뽑아드려요. 네. 그 다음에 이 시약에다가 가운데 구멍에다 그 소변을 떨어뜨리면은 이거 코로나 키트 비싼데요. 네.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5분 후에 이렇게 두 줄 나옵니다. 네. 자, 코로나나 임신 시약은 몇 줄이면 양성이죠? 두 줄. 두 줄이죠. 네. 그런데 이 아퀴사인 시약은 한 줄이 나야만 양성이에요. 그래요? 한 줄로 하면 반대죠. 반대구나. 그러니까 왜 이게 두 줄 나왔냐? 제가 여기에다가 메스암페타를 넣은 게 아니고 생수를 넣었어요. 예. 그 두 줄이 나온 거죠. 이건 음성인 거네요? 그렇죠. 음성이죠. 아. 양성은 한 줄이 한 줄. 나온다. 그러니까 일반이 쓰는 그 코로나 시약하고 반대. 예, 임신 시약하고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변호사님. 네. 이 투약 사실 알려지고 나서 최근에 돈 스파이크 씨가 그렇죠. 나왔던 그 방송에서 했던 그 발언들 재조명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다중인격자인 것 같다. 그리고 머릿속에 4명이 같이 산다. 그런 고민을 털어놓게 됐고 뭐 5-6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진다 했으면 첫 번째요. 그러면 혹시 이런 증상이 마약에 의한 환각 증세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달래보려고 마약을 하려고 했던 건지. 뭐 이거는 뭐 예. 뭐가 먼저라고 말하기는 예. 어렵지만 확실한 거는요. 자아 분열 비슷한 증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나하고 마약을 했을 때 나하고 또 다른 나의 모습 같은 마약이 중독됐을 때 그런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시간적 관념, 공간적 관념이 줄어듭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좀 드러난 거는 일단 영장을 하고 간이 시약에서 양성이 났기 때문에 네.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본인도 인정을 했기 인정을 때문에 했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방송에서 나왔던 인격이 4가지 그리고 10분이 5, 6시간 지나간다 이렇게 시간적 관념이 없는 거는 전형적인 마약 투약의 증상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발언들이 지금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돈 스파이크 씨가 전직 간호사랑 메시지를 뭐 주고받았다는데 이 내용이 또 충격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간호사하고 예. SNS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에세 있습니다. 보면 주사를 잘 놨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물었네요, 예, 스파이크 씨가? 주사 예. 잘 놔요 물어보니까 하하 하면서 간호사가 4년차 간호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 스파이크 씨가 어떻게 질문하냐면 혈관을 잘 찾는 간호사를 좋아한다면서 예. 피부가 두껍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주사를 놔드립니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보면서 예. 이것도 그냥 일단 지나갔던 건데 지금 마약 뭐 필로폰 투약 사실이 본인이 인정한 후에 다시 들여다보니까 투약 방법은 2가지 정도가 돼요. 예. 뭐 코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에 영화 나오는 보면 그런 거 그렇잖아요. 코에서 영화에서 하는 거고 예. 타서 마시든가 네. 아니면 혈관으로 주사 투입하든가 그 2가지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타서 마시는 것도 쉽지 않다면 예. 혈관에 바로 투입하는 게 주사를 이용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자주 아니면 이런 것들을 주사 투약을 원했던 거 아니냐 이 SNS가 그래서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마약 만약 주사로 하면는 그냥 아무 피부에 놓는 게 아니라 그건 혈자리에다 아니, 놓는 아닙니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혈관에다가? 음료에 담글 수 있어요. 예, 예. 그렇게 가능하고 또 혈관이나 정맥 주사. 그렇죠. 정맥에 놓습니다. 정맥에 일회용 주사기에다가 마약을 넣고 그다음에 증류소에서 희석을 시켜요. 예, 예, 예. 그다음에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모텔이나 호텔에서 놓는데 그 사람들이 마약을 놓을 때 뭘 가져가느냐.
이게 배가 고프질 않아요. 네. 근데 갈증은 생겨. 요 물을 많이 가져야 죠 우리가 네. 모텔 같은 거 쓰레기통 드시면은 빈 물병이 나온다든지 주사기 나오면은 거기에서 필러폰을 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취재할 때 생각나네요. 뭐 아는 형사분이 네, 얘기해 맞습니다. 김 기자 빨리 어디로 와서 뭐 어디요 했더니 주사기 엄청 나왔어. 맞아요. 그래서 갔더니 모텔이고 뭐 이래서 그렇죠. 뭐 했던 거. 그리고 최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실제 사건이었던 조봉행 사건을 그렇죠. 수사하셨던 그 검사 출신 변호사분과도 얘기 나눠봤었는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진즉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마약 위험국인가? 어떻게 보세요? 우영국으로 가진 건 아니고요. 예. 2018년도에 6,510건을 13건 했었는데 예. 작년에 뭐 8,088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검거한 거예요. 예, 예. 검거 안 된 건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약이 지금 뭐 언론에서는 많다고는 하지만 네. 주변에 보게 되면은 주변에 마약 하시는 분 있습니까? 못 봤죠? 제 못 주변엔? 봤죠? 네네. 원래는 나오는데 물론 유흥업소라든지 그런 분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정국은 아니더라도 우영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경계선이 아닌가 제 생각에. 그러니까 마약이 구하기 쉬운 거는 필로폰이라고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이렇게? 그렇죠. 술, 작대기, 전 모르죠. 아이스. 그래요? 은어를 쓰죠. 은어를 씁니다. 은어를 네. 올리는데 보통 아이스라고 많이 하지 않나요? 아이스. 그러니까 네. SNS라든지 보게 되면 그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네. 마약 팝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술 팝니다. 힐로폰 하나 주세요라고 하지 않죠.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은어를 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 주변에도 제 건강한 사람 빼놓고 친지나 주변에는 아직까지 건강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험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마약 사건을 꽤 많이 이제 한 편인데 네. 그래도 많이 좀 늘어났다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특히 또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많이 한다고 하시죠. 또 그리고 구입이 되게 쉬워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살려면 정말 이리저리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SNS, 특히 비공개 SNS를 통해서 텔레그램 같은 거 그렇죠. 통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예컨대 던지기 수법 이건 다 알려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어디 넣어놓으면 돈은 그대로 입금을 하고 가상화폐로 입금을 하고 그 자리에 가서 찾아가면 되는 뭐 거죠. 서울역 한번 출구 앞에 있는 물품보관소 27번 물품 보관소도 아닙니다. 어떤 요새 쓰레기통 밑에 아, 넣어- 그렇게 그런 경우 제가 한 있어요. 가지 네. 제가 잡을 때 이 마약품 어떻게 썼냐면은 지하철 아시죠? 네. 지하철 1번 그 타는 번호가 1, 2, 3번 있잖아요. 예, 예. 제 앞차에. 네. 앞차에 몇십몇 분에 그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량이 앞에 기다려라. 그리고 본인은 앞차에 타가지고 차가 도착하는 시간에 한 30초 되나요? 그 시간에 혼자 있는지 다른 사람이 있어 보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내려와서 돈하고 교환을 하고 네.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혼자 앞에 1번 칸에 타는 데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면서 봐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고 혼자 있을 경우는 막 교환하고 이런 수법도 씁니다. 여러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수법 다 씁니다. 하여튼 돈 스파이크 씨의 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소식 마약 얘기 좀 나눠봤고요. 두 번째 사건은 김은배 팀장님이 고르신 사건입니다. 뭔가요? 제목이 아버지 뻘의 니킥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27일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항인데요. 그때 이제 흡연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예, 예. 흡연을 단속하는 공무원, 중년 공무원인데 흡연 단속한다 해가지고 여성분이 그 흡연을 단속하는 공무원 쭉 나오네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해가지고 상해 입혔는데요. 아니 잘못 샀으면 단속 당하면은 과태료 물으면 돼요. 10만 원. 아니 담배 단속했다고 저렇게 때린다고요? 저렇게 무자비하게 때렸는데 희한한 거는 저 중년 남성분이 대항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일방적으로 맞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본인이 힘이 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항하게 되면 저렇게 때린다고요? 오히려 또 쌍피가 될까 봐서 대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방적으로 지금 가격을 하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냥 단순히 담배 네. 단속했다고 화나서 때린 거래요? 지금 금연구역이에요. 예, 예. 단속하는 건 뭐 흡연구역에 단속할 일은 없겠죠. 예, 예. 금연구역에 단속을 했다고 기분이 나빠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뭐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참. 입건이 되는데 예, 예. 지금 김은배 팀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 남성 공무원이 나이가 좀 많긴 예. 많습니다. 그러세요? 그죠? 여성하고 싸워서 지겠습니까? 안 집니다. 이게 더 크게 질까봐 얘기를 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 봅니다. 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니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같이 싸웠다 그러면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다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평생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공무원인데 나이도 어린 젊은 여성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계속 폭행을 당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하고 이준복님이 이러십니다. 네. 저 여자도 약물 검사 한번 해봐라라고 하십니다. 저게 어떻게 와 저렇게까지 때린다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제가 어제 길 한복판에서요. 네. 와, 아니 그런데 그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예전에 그 술 취해서 뭐 60대 어르신 남성분을 휴대폰으로 때리겠죠. 엄청 때렸던 그 여성 사건도 생각나고
이런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떤 처벌 받습니까? 아까 이런- 요거는 공무집행방해랑 폭행죄 갈 것 같고. 공무집행방해는 그 변호사님 알겠지만 5년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 휴대폰을 때렸던 여성은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어요. 징역 나왔네요. 본인이 무릎 꿇고 네. 빌어놓는데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수도 있고 또 상해가 나면 상해죄까지 추가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형은 살지 않더라도 벌금이 셀 것 같은데 모르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재판하는 기조가 예전에는 폭행 상해죄를 서류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예. 어허. 검사도 그렇고요, 판사도 그렇고요. 서류만 봤을 때는 1회 니킥을 표현하지 뭐 차고 이래 나오는데 또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이 사람 여사 사건도 그냥 지하철에서 어떻게 했고 이래 나오는데 예. 실제 영상을 지금 법정에서 한번 틀었을 겁니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판사가 그걸 봅니다. 아. 판사가 그걸 보고 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거 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겠네요. 폭행에. 뭐 문서에 뭐 3회 가격했고 그렇게 했을 때는 느낌이 다른 쪽. 되게 네. 어떤 객관적일 수 네. 있는데 네. 뭐 판사도 사람인 이상 네. 네. 저렇게 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한 거 그래서 저는 실형이 떨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지금 이 중년 공무원한테 폭행을 했던 이 폭행력 예. 이 여성도 저는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했기 때문에 네. 저는 나쁜 경우는 실형도 저는 가능하지 실형도 않을까. 집행유예가 좀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 때립니까 갑자기.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이 담배 피면 안 되는 데서 담배 펴가지고 걸렸는데 저도 이제 강남역 예. 지나가다가 뭐 그런 일들은 가끔 봐요. 막 뭐 아씨 뭐 재수 없게 걸려가지고 뭐 왜 나만 잡냐 하면서 신랑이 붙는 건 뭐 간혹 봤는데 저렇게 발로도 때리고 아까 보니까 주먹으로 머리도 때리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런 상태에서 경찰 수사기관은 사실은 저걸 입건해서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능력 있는 변호사분들이 그걸 기각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등등. 근데 진짜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이게 뭐 복부를 발로 뭐 3회 가격, 뭐 주먹으로 머리를 2회 가격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정말 그대로, 영상 보면서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네. 지금 봐요. 와 이 말이 됩니까? 머리 이게? 뒤통수를 막 참.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쌍방 폭행 안 하신 걸 잘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맞으신 분은 평생에 저거는 또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트라우마 생겼죠. 그냥 예. 병가를 냈다 그래요. 남아 실이라고 있을 것 했는데. 같습니다. 네네. 처벌과 별개로. 자, 마지막 사건은 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서 논란의 사건이라고 하던데 제목이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어떤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자, 유사한 사건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나 주문을 해 먹고 뭐야, 이것도 먹튀예요? 먹튀 사건입니다. 이거는 포차인데요. 아하. 포차에 와서 먹튀한 사건인데 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화가 상당히 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글을 올렸는데 23일 날 중년 남성 3명이 와 있었어요. 정장 차림 3명이 와서 시켜 먹고. 근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번에 홍어하고 삼밥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 라고 하면서 이번에 좀 맛있는 거 해달라 해서 바지락탕하고 계란 프라이를 서비스로 줬대요. 기가 막히죠. 그것까지 갑자기 막 떠오르죠. 바지락에 달걀후라이는 뭐 한 소주 서비스로 3병 제공 들어갑니다. 맥주 네. 5병 딱 줬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담배 피러 가는 거 뭐 이러니까 담배 피러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네, 네. 담배 피러 가는 척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집에 갔어요? 먹튀가 돼버렸어요. 가버렸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근데 화가 나가지고 얼추 예. 뭐 바지락탕에 달걀 후라이에 뭐 맥주 5병이면 얼추 뭐 계산은 되는데 얼마를 먹튀한 거래요? 바지락탕 이거는 서비스를 한 거예요. 서비스예요, 예. 서비스. 맥주가 5병 먹었는데 맥주값만 네, 맥주가 한 병에 5,000원짜리 있고 4,000원짜리 있는데 예. 이 주인분은 4,50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2,500원. 치사합니다. 이걸 안 내고 갔습니다. 22,500원 네네. 맥주 5병 먹고 튄 거예요. 튄 거예요. 서비스 심지어 받았으면서까지도. 그냥 이 사람들은 노린 거네. 뭐냐면 앞에 깔았잖아요. 저번에 네. 맛없었다 해서 그렇죠. 일부러 서비스 좀 그럼요. 받아내고 거기다가 아마 후라이도 서비스로 같이 주셨겠죠? 그렇죠. 맥주값만이니까 맥주값만 맥주값만 그것을 받은 먹튀를 한 거죠. 22,500원이지만 예. 변호사님 이게 뭐 아무리 소액이라도 뭐 22,500원이어도 처벌을 할 수 있겠죠? 자, 무전취식이라고 예전에 표현했어요. 예전에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 왜 무전취식하면 정말 배가 고파서 네. 너무 배가 고파서 네네. 먹고 돈을 못 냅니다. 그러고 10년 후에 와서 사장님 장발장처럼. 예, 이런 경우 때문에 무전취식 요거는 경범죄예요. 사실 무전 취식은 제가 이제 수습 기자 때 경찰서 이렇게 돌면
오늘 뭐 있습니까? 오늘 무전 취직 같은 거밖에 없어요. 예, 그런 그런 진짜 거. 별거 아닌 취급을 정말 별거 아닌 거. 네, 그렇죠. 그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이게 그리고 경범죄인데 이 정도로 고의적으로 일부러 돈 안 내고 사람을 골리기 위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편취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업주분도 그러시고 있다네요. 그렇죠. 소액이라서 이걸 신고해야 되나 말하는. 근데 저 신고를 해야 될까? 거의 돈의 다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고 예.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상습적으로 반복을 했다면 상습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뭐 10년 이내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 네. 실제로 가장 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 네. 얼굴 공개하면 돈 내러 와요. 얼굴 공개요? 근데 얼굴 또 공개하면 우리 현행법상 또 무슨 그러면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또 하지 걸 거 못하죠. 아니에요. 예, 명예훼손이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긴 예.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본다면 네. 이 와이셔츠 입은 중년분들 네. 돈 내러 갈 거예요. 돈 내러 가시겠죠. 돈 좀 내요. 그 맥주값 얼마 아니 한다고. 그러면은 일단 업주분은 신고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는 저는 거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분들 또 딴 데 가서 합니다. 아. 그리고 요새 소상공인 너무 힘들거든요.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힘든데 이런 게 완전 장사 의욕을 완전 떨어뜨리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무전 출식 했던 사람이 또 해요? 보통 많이 재범을 하고 있는데 아, 무전 지식은 약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상습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 얼굴 공개를 못해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네. 그분들이 술 먹을 때 뭐가 있죠? 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컵을 장갑 끼고 만집니까? 아니죠. 맨손으로 만지죠, 이렇게? 지문이요? 그럼 뭐가 있냐? 네. 지문 뜨면은 예. 잡을 수가 무조건 있다, 잡아요. 없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문으로 100% 예. 이 업주가 의지만 가지면 가능한데 네. 물론 형사들이 귀찮긴 하지만은 네. 서민 침해사고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단속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저런 분들이 뭐 좋은 마음으로 서비스도 주시고 막 하셨는데 장사하기 싫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앞으로는 계속 의심의 눈초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담배 피러 가는 사람 뭐 잠깐 전화 잠깐만요. 돈 내고 가세요. 그러면 휴대폰밖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뭐야 내가 그러니까요. 뭐 도둑놈 취급해 뭐 웃긴 식당이네 하고 별점 낮게 주고 뭐 이럴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선불죄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선불죄요? 이분들 근데 때문에. 또 선불제로 하면 또 왜 이렇게 하느냐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군요. 선불죄요. 아 선불죄. 그 선불제 하는 가게들 꽤 많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막으려고. 야, 근데 참 그렇습니다. 담배 피러 나간 사람한테 뭐 그때마다 정말 담배 피러 나가는지 좀 각서 물어볼 쓰고 수도 나가라고, 없고, 돈 예, 내는 거. 한 명 있어라 할 예, 수도 예, 없고 예, 그렇게 할 그러면 수도 또 난감하죠. 업장 이상하다고 또 소문 나면 장사하기 곤란해지고 그렇죠. 하시니까 너무 당연한 거 이게 왜 이런 거 먹튀를 합니까? 저분도 오죽하셨겠어요. 예. 뭐 소액이라서 망설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손해 아닐까? 네. 내 장사하는 거 업장 손해 아닐까? 그렇죠. 또 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 몇 가지 좀 읽어볼게요. 녹턴님 저기만 그랬을까 하시고요. 아드리안님 이래저래 지저분하네 하시고 이준봉님 안주는 안 시켰네 양심은 있네 그래도 양심 없는 거라니까요. 없어요. 서비스를 서비스로 다 받았어요. 해결했잖아요. 안 시킨 게 아니고. 예. MH님 출입 금지 뭐 저기 다시 올까요? 뭐 안 딴 데 오죠. 가서 예, 또 또 하겠죠. 하지 않을까요? 22,500원 점점점점 흐 하시고 서비스 크크크 하시고 지저분하다라는 분들이 참 많네요. 추접다는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추접지 않습니까? 아유 참 아이고. 꽁초도 꼭 버리고 간다. 저런 분들은 꽁초도 꼭 버리고 간다 하시고. 왜 이래 살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얘기 하시네. 옥년님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요. 친구가 화장실 간다고 해서 안 와서 내가 무전 취식 걸려봐서 다음날 내 돈으로 술값 해결했는데 직결 심판 받았는데 판사가 무죄 내리더라. 무전 취식 정도로 그냥 돈 아주 냈으니까 고의가 돈 없다고 냈잖아. 봐서 더군다나. 고의가 없다고 참 봐서 예. 이런 BHG님 마지막에 볼까요? 키오스크가 답이다라고 하시네요. 근데 계산하고. 술자리 가서 키오스크 누르기 쉽지 않은데 그런 방법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자, 사건의 지배자들 추적 20분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또 박지은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용감한 라이브 내일 오후 3시에 더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